오늘 어떻게 한다고? 일단 수특을 하고 있어. 오늘 수특 목표 3문제인데 셋 다 킬러다. 아쉬워. 졸라 어려워요. 그걸 하고 있다가 모고 문제 오늘 11개 자기 모르는 거 풀이할 땐 잘 들어. 고이 거부터 보자. 고이 것도 내가 보니까 매우 중요하더라. 특히 수원 수투 문제 자체가 이 수능 컨셉이랑 요즘 컨셉이랑 비슷해. 특히 수원의 그 무지성 나열하는 그런 유형 있지. 이번에 고3법은 고이법은 둘 다 있네요. 그게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고이법은 고3법은 컨셉이 매우 비슷해. 특히나 고3 거에 그 29번에 나온 그 무지성 문제는 수특이랑 아예 그냥 졸라 비슷한데? 공비가 음의 분수인 것까지도 똑같아. 그리고 저희 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건 맞췄겠죠? 20분. 그래서 원래 부모가 제일 수능이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그런 소리죠. 자, 고이 거 19번 졸라 쉽습니다. 그냥 막 졸라 쉬운데 당연히 다 맞췄겠지만 심심하니까 그냥 얘기한다. 나는 이거 틀렸다 손 잘라요. 없어? 소형문제 해야겠지. 일단 라지 AB 좌표를 봤을 때 이 지수함수 그리고 쉽다는 건 전 국민이 인정해버립니다. 그렇죠? 이 지수함수 위에 라지 A, 라지 B가 있다. 그 다음 1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해보자. 1학년 때 뭘 배웠어? 이 두 점은 딱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Y는 X 위에 P가 뿅뿅뿅뿅뿅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라는 게 1학년 때 어떻게 했어? A랑 B 둘 중에 아무거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 대칭 이동을 한 것은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 위에 있겠네요. A', B'. 그렇죠? 따라서 A에서 B'까지건 A'에서 B까지건 둘이 거리가 55다라고 주어진 겁니다. 요거는 1학년 때 한 거 맞죠? 그렇죠? A에서 B'까지 거리가 55라고 주어진 상태다. 그 다음 요놈의 역함수식을 세우고 그렸으면 요놈은 어떤 놈이야?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한 놈이니까 적당히 A만큼 이동했다고 그려놔보지. 그런데 그놈 위에 Y좌표가 A 플러스 3인 놈이 있대요. Y에 A 플러스 3 넣어봐. X좌표 구하는 거 문제였죠? 그 C라는 놈의 X좌표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말이죠. 우리는 B의 좌표를 알고 있어. 따라서 XY 좌표 바꿔버리면 B 프라임의 좌표가 나옵니다. 눈치가 채졌다. B 프라임이 그냥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해서 지금 C가 됐다 이 말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가 검증을 안 한 게 있어. 아직 우리가 검증을 안 한 게 뭐냐면 A, B 프라임, C 세 놈이 일직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일직선처럼 그렸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왜? 그냥 노골적으로 자 A, B 프라임의 길이는 문제에서 55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B 프라임에서 C까지 길이는 3이라고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알아냈잖아. A라고 알아냈잖아. 그렇죠? 그런데 A에서 얘 갔다가 얘 간 거리가 직선 거리가 A 플러스 55다. 그게 결국 뭔 소리야?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뭐야? Y좌표가 전부 다 똑같았다는 소리죠. 얘들 둘이는 Y좌표가 당연히 똑같고 얘랑 같았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문자가 A, B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면 문제 끝난다. 그 다음에 식 하나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뭐야? 둘이 Y좌표 똑같으니까 여기 X좌표에다가 55를 더해주면은 요놈 X좌표가 된다는 식이 하나 딱 또 나오고 둘이 연립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럼 A, B 나오고 다음은 답이고 쉽고 이거 고2 20번이건 이번에 고3 29번이건 그 문제 한 3년 전부터 수원에서 나오는 고2 29번 엄밀하게 미적분 문제인데 근데 수원의 그 무지성 컨셉이랑 거의 똑같아. 마지막에 등비급수 한번 쓴다고 무한등비급수 쓴다고 미적에 있는데 사실 이 집들이랑 똑같아. 이게 뭔 문제다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막 적어서 되는 거 그 나열해서 되는 거 찾는 거 있잖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유형은 무조건 노동입니다. 내가 수원에서 귀납법 얘기할 때 항상 했던 짓이 뭐야? 내가 몇 가지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화식 말고는 다 노동이에요.
그러면 노동을 시작할 건데 항상 이 유형은 하나만 기억하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노동이라 그랬어. 그럼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나마 나은 노동을 할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솔직히 요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N자리에 우리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 짓거리를 할 거잖아. 제일 먼저 N자리에 제일 넣고 싶은 게 뭐냐면은 2, 3, 4라는 건 확실하거든. 왜? 주어진 정보가 A3, A4, A5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N자리에 2, 3, 4 넣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당연하잖아. 그렇죠? A2가 뭐였냐에 따라서 A3가 A2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거고 A3가 A2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거고 결국 A2로만 이루어진 부등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2개 적어 놓은 게 뭐냐면은 A2가 홀수였으면 여기 N자리에 2 넣으면은 얘 된다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어떤 항이건 간에 A3보다 이하여야 되잖아. 거기에서 A2로만 이루어진 부등식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아? 요거는 A2 빼먹었구나. A2가 짝수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서 A3가 얘가 되잖아. A3가 A2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 당연하고 적었잖아. 근데 A2가 만약에 홀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풀어봐. 그냥 이 범위가 나와. 근데 A2가 홀수라고 가정했지. 그러니까 A2가 홀수면 1, 3밖에 안 된다고. 그럼 얘는 끝났어. A2가 홀수면 1,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뒤에 항 그냥 잡아 넣어서 나열해봐. 어떤 항도 A3보다 이하여야 된다 그랬다. 얘는 거기서 탈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알아내는 게 있다. 어떤 항이 3이 나오면 그 다음 항부터는 계속 3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요 경우는 되네. 그때 A1을 거꾸로 추측을 해보면 홀수였을지 짝수였을지 추측해보면 홀수였으면 3, 짝수였으면 2. 이거 지금 모순 있나요? 없어. 우리 A1 되는 거 다 찾아서 더하는 게 목적이지. 일단 2개 끝났다고. A2가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나눠서 할 거거든. 요 경우 끝났다고. 그런데 짝수인 경우는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 A2가 홀수라고 가정하니까 그냥 1, 3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 하고 치웠단 말이야. 근데 A2가 짝수라고 가정했으면 아까랑 똑같은 부등식을 만들어봐. 요거 활용한 거다, 요거. 요거 활용해서 똑같은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뭐 당연, 뭐 어쩌라고.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짝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짝수들을 다 적을 거거든. A2 지금 내가 나열한 거 봐봐. 짝수들을 다 적었잖아. 쌤 좀 빼먹었는데요. 4, 8, 12 이런 애들 왜 안 적었어요? 그거는 솔직히 바로 예측이 되는 게 있다. 뭐냐면 4의 배수면은 2분의 3을 곱해도 아직 짝수기 때문에 2분의 3을 한 번 더 곱해야 또 그 다음 항이 나오거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낼까? A2가 4의 배수면은 무조건 A4가 A3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그거는 바로 머릿속으로 그냥 예측이 바로 되잖아. 그러니까 4의 배수는 무조건 망하는구나. 얘 말이야, 얘가 무조건 망하는구나. 4의 배수는 그러고 4의 배수가 아닌 2의 배수를 좀 나열해보라. 그 다음에 그냥 무지성짓거리 시작할 거야. 이거 뭐 여기에서 엄밀하게 진짜 일반적으로 무슨 막 4K 플러스 2일 때 뭐 이렇게 4K 플러스 뭐일 때 이렇게 나눠갖고 원래는 하라는 의도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 쌤은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수원에서 항상 어떻게 했어? 어차피 그것도 무지성이고 이것도 무지성이면 그냥 아예 개무지성으로 하자고. 그게 더 빨라요. 현장에서 만약에 이딴 문제를 푼다. 내가 지금 해놓은 거 보라고. 나처럼 하라고. 쌤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무슨 고등수학이랑 상관이 있냐고. 내가 지금 한 짓이 그냥 이래 하라고. 이래 어떻게? 홀수일 때는 이미 끝났고 짝수일 때는 그냥 생각만 해봐도 4의 배수면 안 됐다는 거는 바로 파악되잖아. 왜? 4의 배수면 2분의 3 곱하고 2분의 3까지 더 곱해야 A4가 나왔는데 그럼 A4는 A3보다 확정적으로 커질 거니까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들만 나열해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A2가 2일 때 그럼 거꾸로 추측을 해보라고. 거꾸로 추측을 했을 때 A1은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왜?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A1이 되는 거를 다 거꾸로 추측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 구하는 과정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17이 되면 A3보다 크니까 망하고 얘는 자연수가 안 되니까 망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다 걸으라고. 안 되는 거 다 해서 쳤죠?
14일 때는 첫째 항 25가 돼야 되는데 A3보다 크니까 망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다 걸었고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거는 모순이 없잖아. 그쵸? 쌤은 왜 여기서 멈췄는데요? 왜 여기서 멈췄냐면 요 조건. 이런 조건은 왜 주어지냐면 무지성 짓거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라는 조건입니다. 다시 뭐라고? 이런 유형에는 항상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없으면 계속 500만 년 동안 이 짓거리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조건은 왜 주어지는 거라고? 언제 멈추라고 주어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이 되는 게 뭐야? 어차피 A4와 A5가 점점 뭐야? 요거일 때랑 지금 관련이 있다고. 이 규칙을 보라고. 그 다음에 요거일 때랑 이렇게 점점 여튼 커지는구나. 결국 그 밑에 한 번만 더 보여보라고. 요 조건이 안 맞는구나라는 건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저거 두 개, 이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자기 모르는 거 얘기할 때는 들어라. 고2 21번 완벽한 수원 문제죠. 근데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뭘 하고 싶은 말이 있냐면 너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시점부터는 수원 문제를 수원 개념으로만 풀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 문제건 뭐건 간에 미적을 쓰건 뭔 짓을 하건 아무 상관없다고. 왜? 너희가 이제 수원 문제 수원으로만 풀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뭘 알아내냐면 사인 세타 구했으면 자동으로 사인 2세타도 나와야 되고 그런 거 다 활용해서 하라고. 뭔 말할? 너희 지금 설마 수원 푼다고 나는 꼭 수원만 써서 풀어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맞죠? 자, 그러면 한번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볼까? 잘 들어. 이거 뭐나? 아니다, 그냥 이거 했어도 내가 어찌 하나 잠깐 봐봐. 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일단 그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 그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각 두 개 같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중간 놈은 원의 중심 지나고 얘들 둘이는 접선이니까 당연히 요 직각삼각형은 요 직각삼각형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두 각은 같다고. 그쵸? 그러면 원주각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 원주각 같아야 되니까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 그러니까 요거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이면 여기는 이. 방금 얘기한 거는 1초 만에 바로 딱 적어놓고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쵸? 그 다음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부터 하는 거다. 그럼 사인 법칙 하자고. 사인 세타분 내마주고 놓으면 외접은 지릅니다. 거기서 사인 세타분 코사인 세타분 나오는 건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요각을 알고 요변 아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요변 길이 바로 나오죠. 그쵸? 코사인 법칙 쓴 거야. 코사인 법칙 써서 요변 길이 내가 바로 나왔다고. 저거 해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럼 x가 1이랑 3 두 개 나온다고. 그럼 1인지 3인지 어떻게 하는데요? 문제에서 얘가 얘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똑같은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은 2차, 얘를 x라고 놓고 CD를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써봐 똑같은 식 나온다고. 근데 3, 1이 나왔으면 누가 3이고 누가 1인데 얘가 3이고 얘가 1이라고. 뭐 말할? 그럼 이거 아주 여러 가지 방법, 이거 총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인, 코사인 하니까 사인 2세타 구해가지고 사인 법칙 쓰면 BD 나오고 아니면 그냥 코사인 법칙 또 써도 BD 나오고 아니면 심지어 톨레미 정리도 된다. 대변의 곱은, 아니 대각선의 곱은 대변의 곱의 합과 같다 쓰면은 지금 BD, CD 그냥 뭐 사인, 코사인도 다 필요 없이 그냥 톨레미 정리로 그냥 다 나온다. 그거 뭔 말 알? 대각선의 곱은 대변의 곱의 합과 같다 써도 된다고. 3가지 방법으로 다 된다. 알겠죠? 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BD 길이 구하는 건 문제없다. 문제 끝났네요. 왜 끝났어? 우리는 요 BCD라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모두 알더라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세변의 길이를 알고 내접원 반지름할 때 넓이 공식은 이거. 외접원 반지름을 알고 세변의 길이를 할 때 넓이 공식은 4R분의 1이시죠. 근데 외접원 반지름은 알잖아.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내접원 반지름 요거잖아. 오케이? 요거 계산하면 그러니까 스몰 r이 나오고 쉬고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고2 거 풀이 왜 하냐면 고2 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29번 같은 거 이거 정답률 0점 몇 프로더라. 예. 이거 맞춘 사람. 그러니까 졸라 없다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졸라 어려운 거야. 0.몇? 이거 졸라 어렵거든. 0점 몇 프로예요? 0.몇 프로. 당연히 너희는 0.1%는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다 맞췄겠지만은 여튼 이거 쌤이 웃지 않아 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수원 문제면서 최근 수능에 나오는 수원 문제랑도 컨셉이 똑같으면서 심지어는 요즘 미적분 컨셉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요즘 미적분 문제도 이것처럼 좀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성함수, 삼각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한 거를 미적분 문제로도 내는데 아주 비슷합니다. 잘 들으니까 쌤이 웃지 않아 봐봐. 쌤이 웃지 않아 봐. 이런 문제를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막씩 세워서 하고 싶나? 내가 지금 그렇게는 안 했죠. 그렇죠? 얘들아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뭐야? 그냥 공식만 생각해봐. x 대신에 u-x 넣는 게 3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소리다. 이게 뭔데? 3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게 뭔 소리야? 그냥 얘랑 같다고. 얘랑 같다고. f라는 함수에다가 요거 넣은 거하고 요거 넣은 거하고 같다고. 그럼 같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그냥 넣은 놈 둘이가 같으면 당연히 되는 거네요. 첫 번째 가능성 이거.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 뭐냐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여튼 v자로 생기고 3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따라서 그런 놈한테 어떤 둘이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을 조건 두 번째 가능성은 뭐겠어? 그 넣은 두 놈이 3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었을 수도 있지. 맞나? 이거 못한 사람 다 들어. 이거 졸라 어려운 건데. 그 중요한 거다. 따라서 둘이 더하기 6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거 내가 37번 구라가 아니고 이거 내가 37번 얘기했던 그놈의 1학년 때 배웠던 전대칭 공식 그 자체다. 3,3에 대해서 gx가 대칭이라는 소리다. 알까? 근데 gx 뭔데? 사인함수잖아. 사인함수는 여러 변곡점들이 있죠. 이 여러 변곡점들 중에 하나가 3,3입니다라는 소리야. 알까? 근데 A건 B건 자연수라고 돼 있어. 얘들아, 자 gx 그래프 주기 따져갖고 이렇게 그리는 거 문제 없지. 여가 B, 여가 2B, 여가 3B 이렇게 돼 있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2번 케이스 만족하려면 이 점 중에 하나가 3,3이라고. 근데 B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따라서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거나 두 개밖에 안 되네요. 얘가 3일 때 B는 3, 얘가 3일 때 B는 1. 2번 케이스에서 B가 되는 거 두 개 이미 끝났다고. 그 다음 1번 케이스는 뭔데? gx라는 놈 자체가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잖아. 이거 자체가. 그쵸? 사인함수건 코사인함수가 극점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요 선에 대해서. 그쵸? 근데 그 선들 중에 하나가 3이라고. 그러니까 요 2분의 b가 3이든지 2분의 3b가 3이든지 2분의 5b가 3이든지 2분의 7b가 3이든지 그 소리라. 근데 b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막 2분의 5b가 3이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뭐 말아? 따라서 2분의 b가 3일 때 그때 b가 요게 3일 때 그때 b가 6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b가 3일 때 그때 b가 2분의 3b 여기가 3일 때 그때 b가 또 2가 나오는 거지. 2분의 5b가 3, 2분의 10b가 3, b가 자연수 안 된다. 오케이. 끝났어요. 왜 끝났냐? 뒤에 아직 보지도 않았다. 뒤에 보지도 않았는데 이 조건만 갖고 뭐 그림 합성함수 안 그렸어. 그냥 공식만 써가지고 요 사인함수만 보고 b는 4개 끝났어. 지금은 도리의 목적이 뭘까? b가 요거일 때 a 뭐 되는지, b가 요거일 때 a 뭐 되는지 그냥 다 구하라고. 다 구해갖고 그 중에서 요거 최대최소 구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 보자. 합성함수라는 게 뭐야? 합성함수 그릴 필요 없다.
뭐 합성함수 나온다고 뭐 n축 이런 거 써도 되는데 나는 한 번도 그거 한 거 못 봤죠. 그렇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야. 나는 해도 되는데 난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미적 28번 같은 것도 막 어떤 쌤은 막 n축 해가지고 막 졸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나는 여튼 그래도 되는데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니 일단 봐봐요. 여튼 fx라는 게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구간이 노골적이다. 왜? fx는 3에 대해서 대칭인데 근데 3에 대해서 대칭인 구간을 잡으래. 그럼 0부터 6까지 잡아봐. f에 0을 넣고 6을 넣고 요 값이 나오잖아. 따라서 주어진 x의 범위에서 fx의 치역은 마이너스 b부터 얘까지다 라는 치역이 나옵니다. 그냥 치환해봐. fx를 t라 그러면 t의 범위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이 함수를 그리라는 거야. 아 이거는 표현이 좀 잘못됐구나. 얘랑 교점 3개라는 게 아니고 우리 1학년 때부터 자주 하는 일 있잖아. 얘랑 교점을 구해. 그 교점이 t값으로 나오잖아. 그 t값을 다시 여기에 끄었을 때 교점이 3개라는 소리예요. 다시 뭐라고? fx를 t라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t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문제였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함수를 그려. 이 함수 그린 다음에 y는 3을 끄어. 그때 교점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교점을 다시 여기 fx의 상수함수로 끄었을 때 교점 3개라고. 근데 생각을 해봐. 얘랑 교점 3개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얘 지나는 거랑 그 위에 지나는 거랑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3개가 될 거 아니야. 이까지 지금 말 이해되나?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요 함수를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b에다가 a분의 9만큼 더 간 데까지를 그릴 거거든. 그러면 확정적으로 교점이 2개가 돼야 된다고. 왜 2개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b가 여기야. 3을 끊을 거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 교점은 확정적으로 생기고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b인데 그 마이너스 b를 다시 fx에 끄었을 때 교점 하나는 지금 여기는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위에 2개가 더 생겨야 되지. 위에 2개가 더 생기려면 여기에서 t값이 여기에서 y는 3이란 교점이 t값이잖아. 그 t값이 요거 빼고는 생기면 안 된다고. 얘가 생기고 얘는 생기면 안 될 조건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 구간의 끝이 구간의 오른쪽 끝이 A에서 이 사이에 있어야 요쯤에 이렇게 있어야지 얘만 생겨서 얘를 끄었을 때 여기 2개가 더 생기고 얘가 더 생겨버리면 하나 더 끄어서 5개가 된단 말이야. 뭔 말아? 뭔 소리인지 알겠나? 오케이. 따라서 뭐야? 따라서 요 오른쪽 끝이 0 이상 b 미만이어야 된다. 요까지 만들었으면 문제 끝인 겁니다. 왜 끝인데? b는 어차피 후보 4개 아니 1, 2, 3, 4가 아니고 1, 2, 3, 6이었죠? 오케이? 따라서 뭐야? 요거 그냥 잡아 넣어서 그때 A가 뭐 되는지 다 나온다. 오케이? 요게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거 최대최소 구하면 됩니다. 고위권 30번 못한 사람 봅시다. 요거 수투 문제인데 뭐 요즘 컨셉이야. 그리고 난이도 별로 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는 이번 학교 시험에 학교생들이 많이 냅니다. 여러 학교에서 최근에 나온 모고 문제인데 고위권대 수투야. 이번 시험 범위랑도 맞아. 그러면 숫자 바꿔서 내는 뭐 그런 것 뭐 졸라 쉬워요. 됐다. 요거를 그릴 필요 없어. 요거를 그릴 필요 없고 여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fx가 있거든. 근데 gx가 어떤 직선인데 뚫고 지나가는지 요 직선 위에 그냥 fx가 떠 있는지 원래는 모르잖아. 원래는 모르는데 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떠 있을 때는 hx가 얘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전체가 떠 있으면 hx가 그냥 실수 전체 범위에서 얘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hx가 좌극한 누극한이 다른 곳이 아예 없잖아. 아예 있을 리가 없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 둘이 더했는데. 그쵸? 오케이. 따라서 일단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뚫고 지나갔을 때 교점이 뭐 x1에서 2라고 해볼게. 그럼 x1 왼쪽은 얘 그리고 실제로 그릴 필요 없어.
x1, x2 사이는 얘, x2 오른쪽은 얘 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hx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러면 애매한 구역, 요 알파라는 곳이 뭐 여기 애매한, 요 애매한 이런 애매한 구역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야. 왜? 둘이 더 해가지고 둘이를 빼건 더하건 간에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는 점이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x1, x2가 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국말로 뭔 소리인데 그냥 x1이 이거나 x2가 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냥 적혀있다고. 뭐 여기까지 이해 안 될 거 없지. 그쵸? 그럼 x1이 이라는 게 뭔 소리인데 x1에서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야 되고 x2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x1이 2라 그러면은 x1 그 2라는 곳에서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고 x2는 여기에 넣건 여기에 넣건 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한 거는 뭐냐면 x1이건 x2건 간에 f랑 g랑 교점 아니야. f랑 g랑 교점을 x1, x2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x1을 f에 g에 넣어도 같아야 되고 x2도 f건 g에 넣어도 같아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아까 말했듯이 x1이 자극한 우극한이 다른 것이면 x2를 여기 넣어서 같다. 이거는 당연히 성립해야 돼. 얘들 둘이는 역대에서 없어지죠. 얘는 뭔데? 둘이 같잖아. 따라서 그냥 이 G2가 0이다. 그냥 G2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여기가 0이라고. 여기가 0이면 어떻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X1을 넣으면 X1을 G에 넣으면 음수가 돼야 된다. X1이 2인 상황이라 그랬어. 결국 G2가 음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네요. 여기까지 됐죠? K가 뭐건 간에 나 조건이 요게 만족해야 된다 돼 있어. 그럼 K가 2라 그래봐. K가 2일 때도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2- 넣으면 어떻게 돼? 2-는 H에다가 2-를 넣으면 어디 넣어야 되는데? H에다가 2-를 넣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가 2라고 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F2 플러스 G가 되는데 F2랑 G랑 어차피 같잖아. 그러니까 2G 빼기 1이 된다. 우리는 아까 G가 음수라는 걸 이미 알아냈어. 음수에다가 1을 뺀 건 당연히 마일보다 작겠죠. 마일보다 작은 놈의 절대값이 오면 1보다 커진다. 따라서 요 놈의 2일 때의 좌극하는 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1보다 크다는 건 확실합니다. 2 플러스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2 플러스 넣으려면 H에 2 플러스 넣으려면 어디 넣어야 돼? 여기에다가 2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여기가 지금 2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여기에 2 넣으면 같은 놈 둘이 뺐으니까 0이 되죠. 0 빼기 1. 절대값이 오면 1. 따라서 2-로 갈 때의 극한값은 확실히 1보다 큰데 2 플러스로 갈 때의 극한값은 확실히 1이다. 둘이 다르니까 못 씁니다. x1이 2거나 x2가 2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얘 모순이네. 오케이? 따라서 x2가 2. 여기가 2인 거는 아예 확정난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럼 아까 했던 거랑 식이 아예 똑같지? 아까 했던 거랑 아예 똑같은 짓을 해봐. x2가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점이면 여기에서는 x1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x1 여기 넣은 것 같다. 가 성립해야 되죠. 거기서 아까랑 비슷한 요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결국 x1 저기가 x축이랑 교점인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생긴 상황인 거다. 오케이? 따라서 x2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2인 거예요. 여기가 x1이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g에다가 2를 넣으면 확실히 양수인 거는 확실하다는 소리예요. 그치?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다가 2-를 넣은 거랑 2 플러스를 넣은 거랑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 짓 한 거야.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죠. 얘랑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왜? 요때가 이미 모순이 났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는데 요때가 모순이 났으면 요때는 무조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여기에 2- 넣은 거 여기에 2 플러스 넣어서 나온 요 두 놈은 확정적으로 같아야 된다. 확정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걸 풀었을 때 G는 1이다. G가 뭔데? 여기에 2 넣은 거. G가 1이다라는 거에서 저 A, 뭔지 모르는 상수 A가 뭔지도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GX식이 확정난 거잖아. GX식이 확정난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 뭘 알아냈어? X1을 넣으면 여기에다가 0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X1이 마일인 것도 여기가 마일인 것도 알아냈다. 결국 최고차계수가 양수, P가 양수인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걔랑 얘가 그런 2차 함수야. 걔랑 이 G랑 연립을 하면 요런 2차식이 나올 거다. 는 걸 활용해서 fx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근데 마지막 조건 하나 썼잖아.
요거 활용하면 P가 나오고 그러면 C 확정 났으니까 O 넣으면 답이고 쉽고